안녕하세요, 도빌가시입니다. 오늘은 도쿄 도심에 자라는 괴물 식물들을 만나보기 위해 신주쿠교엔 공원을 찾았습니다. 방문 날짜는 2월 10일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눈은 오지만 온도 자체는 따뜻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노지에 심어져 있는 홍매화도 벌써 피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겨울이라 이곳 신주쿠교엔 안에 대온실을 위주로 구경을 했는데요. 봄이 오면 이 넓은 공원 안에서 다양한 꽃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주쿠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걸어서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입장료는 5,000원이었는데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실제로 도쿄 시민들에게 이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많은 벚나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묵은 왕벚나무들이 공원 안에 엄청 많았는데요. 꽃이 피면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안내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봄날에는 이 넓은 공원을 한번 둘러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안에 대온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괴물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온실의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카메라 렌즈에도 김이 서렸고요. 온실로 들어서면 수많은 열대식물들이 반겨주는데 이건 맛보기 파티입니다. 진짜 대온실의 장관을 보기 위해 화살표를 따라 입구로 이동을 합니다. 온실의 시작점까지 가는 통로의 옆면도 식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열대 관엽식물과 베고니아 등을 볼 수 있었어요. 반가운 얼굴인 엔젤릭 목베고니아가 꽃을 피워서 살짝 담아보았습니다. 왼쪽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가 피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카틀레아의 사촌격인 렐리아 안셉스예요. 긴 꽃대를 내고 그 끝에 꽃을 피우는 난초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수정을 도와줄 벌레들을 유혹해요. 아쉽게도 향은 없습니다. 진짜 입구 쪽에 다다랐을 때에는 박쥐란들과 다양한 서양란들을 전시해 두었어요. 이곳에도 제가 좋아하는 렐리아 슈퍼비엔스가 피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양한 난 화분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 동굴을 통과하면 진정한 식물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식물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빈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진짜 열대 우림 속을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실 중간중간에 이런 식물 부작을 포인트로 달아두었어요. 앙그레컴이라는 서양란인데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커피나무가 보여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덩치가 커 보이지 않는데 목대를 보면 정말 굵어요. 다른 나무들과 식물들이 워낙 크다 보니 작아 보이네요. 와, 진짜 멋지다 못해 좀 징그럽다는 생각까지 든 스킨답서스입니다. 진천 온실에서 이렇게 키워보기 위해 도전 중인데 꼭 성공해보고 싶어요. 돼지아빠님이 직접 잎을 들고 얼굴을 가려주셨는데요. 이건 큰 잎도 아니에요. 아래쪽 잎이 이 정도이고 잎이 벽을 타고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커집니다. 크게 자란 잎들은 몬스테라처럼 찢어진 형태를 하기도 해요. 대부분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잎 하나가 가까이 있었어요. 손바닥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잎이 큰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큰 바위 벽면을 타고 올라가며 자라고 있습니다. 줄기도 애기 팔뚝만하게 커다랗고요. 줄기에서 뻗어나온 기근도 상상 초월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몬스테라 기근보다 두껍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스킨답서스 옆에는 또 하나의 괴물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자수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야자수가 아닌 나무고사리입니다. 에이, 생각보다 키가 별로 안 큰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구름다리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지상에서부터 보면 10m는 훌쩍 넘게 자라 있어요. 덩치는 야자수인데 줄기와 잎을 보면 나무고사리가 확실하죠. 반대쪽 공간으로 넘어가는 통로에는 다육식물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다육식물들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습한 곳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곳에서는 특히 금오금 선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식물원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사이즈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30년은 거뜬히 넘은 대왕 금오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쪽에 애기 금오금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식물 같죠? 저도 잎과 줄기를 보고 에이 설마 하고 이름표를 봤는데요. 맞습니다. 드라세나 드라코예요. 드라코 줄기가 이렇게 허벅지만한 굵기로 자랄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리더스 소철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는 희귀 소철이에요. 잎은 옥빛과 은빛이 섞여 있는 색을 가지고 있고 잎 표면에는 분진이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잎을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옆에는 일반적인 소철도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멋지죠.
러브체인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나 봐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까지 퍼진 후 바위 옆면으로 줄기들을 쭉 뻗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영락없는 러브체인입니다. 신기한 것은 길게 뻗어난 줄기가 흙을 만나면 그곳에 또 뿌리를 내면서 퍼져나가요. 이런 원리로 휘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름표와 안내도에는 훈인츠츠지라고 써있는 식물이에요. 진달래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 진달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흰 꽃을 피우는데 일본에서는 멸종위기 1급으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꽃의 모습까지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메디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꽃시장에서 보던 메디닐라와 꽃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시중에서 보이는 메디닐라의 경우 꽃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저는 그 꽃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키우지는 않았는데 얘는 꽃이 너무 예뻤어요. 완전 라일락과 비슷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이런 품종을 판매한다면 바로 사서 키워보고 싶어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꽃시장에서도 착한 가격에 그리고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닥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식물인데 이렇게 군락을 이룬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알로카시아는 온실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비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작품 사진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바닐라입니다. 잎에 노란 무늬가 들어간 무늬 바닐라인데요. 바닐라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난과의 식물입니다. 저도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정말 느리게 자라거든요. 이 정도로 건강하고 세력이 좋다면 분명 꽃을 피우고 바닐라 열매도 달아줄 것 같아요. 제 거는 언제 이렇게 자라나 한숨만 나오네요. 이것도 보자마자 와 소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스리움이에요. 사실 덩치가 너무나도 커서 어떤 품종의 안스리움인지 감이 안 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와로케아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희귀 안스리움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크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이것도 작품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잎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찍어보았어요. 1m짜리 셀카봉보다 잎이 길었습니다. 원실 중앙에는 연못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물토란인 콜로카시아들이 엄청 크게 자라고 있었고요. 높은 습도를 좋아하는 반다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다양한 수련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낮에 꽃이 피는 품종이 있고 밤에 꽃이 피는 품종이 있어요. 이름표를 정말 잘 해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수련의 개화철이 아니라 꽃이 많이 없었는데요. 연못 끝쪽에 한두 송이 피어있긴 했는데 영상에는 잘 보이질 않네요. 뜬금없는 장소에 호접란이 하나 있어서 찍어보았습니다. 아마빌리스 아프로디테라는 품종이에요. 화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형 호접란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키워보고 싶은 품종이에요. 아비스 고사리입니다. 손바닥으로 겨우 잎 끝만 조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컸는데요.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요? 잎 길이가 못해도 2m 이상은 되었습니다. 또 신기했던 점은 이 아비스 고사리가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서 자란다는 점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진천 온실에서도 이렇게 크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무늬 프랑스 고무나무입니다. 앙증맞은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루비기노사 고무나무라고도 해요. 역시 1, 2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식물입니다. 저도 집에서 작은 개체를 키우고 있는데 얼른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키워내보고 싶습니다. 저는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굳이 외목대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칼리안드라 헤마토세팔라라는 이름의 나무입니다. 저도 처음 접한 식물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새빨간 성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꽃잎이 태화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진화를 했거나 꽃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같이 생긴 꽃잎 끝에는 아주 작고 투명한 구슬들이 달려있는데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영롱했습니다. 이 식물은 필로덴드론 핑크 프린세스인 것 같아요. 다만 원래 잎에 핑크 무늬가 들어가야 하는데 소멸이 된 건지 핑크 프린세스의 민무늬 버전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잎이 진짜 커서 놀랐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체들의 경우 크게 자라도 손바닥 정도의 잎 크기인데 얘는 손바닥 4-5개 면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잎에 물때가 조금 보여서 살짝 아쉬웠어요. 뒤에는 부채파초라고 불리는 여인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식충식물 중 하나인 네펜데스입니다. 포충랑을 만들어 벌레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에요.
요즘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분양을 받아서 키우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출구가 보여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대박 식물이 하나 더 있어요. 출구 위쪽을 살펴보면 부겐베리아 덩굴이 멋지게 자라 있습니다. 역광이라 예쁜 모습을 잘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가지 끝마다 새하얀 부겐베리아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온실의 층고가 높아서 고개를 들어 확인하지 않으면 부겐베리가 있는 줄도 모를 뻔했어요. 제 부겐베리아도 얼른 이렇게 멋지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었더라면 두세 바퀴 더 돌아보고 싶었는데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주쿠 교엔 대원실에서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